네, 2023년 3월 2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연전연승을 하고 있죠. 검수완박법안 합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겨놓고 영 뒷맛이 이상합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찝찝한 헌재 판결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진놈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보도가 됐어요. 김의겸, 흑석거사. 아주 웃기는 친구죠. 예.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고, 과연 그 보도가 사실인지는 전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기절한 사람이 팩트를 마구 왜곡했던 그런 친구죠. 국회의원 됐죠. 그것도 참 치사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됐죠. 작년에 청담동 게이트를 거론했었습니다. 청담동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김현장 변호사 20-30명이 때로 몰려와 술을 먹었다. 아니, 청와대 대변인까지 앉아가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게 되면 경호 요원들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한번 대통령이 다녀간 자리는 뚜껑 있는 데마다 다 이렇게 빗자가 붙지 않습니까? 경호실이 와갖고 다 열어보고 뭐 폭발물이 없는지 조사하고 확인된 거는 봉인을 해버리잖아요. 떠나간 다음에 봉인 떼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안 뗐기 때문에 안 떼도 되는 데가 많으니까 그거 보게 되면은 다 아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김현장 변호사 30명하고 술을 먹습니까? 먹으면 그거 그 다음날 무조건 찌라시에 다 나오고 신문에 쫙 깔리죠. 기자 출신이란 자가. 그래갖고 이제 한동훈 씨를 계속 밀어붙이다가 한동훈 장관한테 소송을 당했죠. 1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김의겸 의원이 27일 날 요새 이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문제로 바로 사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건 정순신 씨가 처음 본부장 임명됐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들 학폭 문제가 나오자마자 이거 굉장히 부담될 텐데 했더니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를 봅니다. 저도 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아버지였어. 이제 우리 아이들도 고등학교 나이를 지나왔고 성인이 됐지만 그 시절에 사고를 치죠. 저희 아이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저쪽 아버지가 우리 아들 보고 니네 아버지 전화하라고 해 라고 했대요. 와서 징징징징 울면서 하길래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정순실 씨도 자기 아들 고등학교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겠죠. 뭐 한참 사춘기 때 애들이 모질게 부닥칠 수도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추억도 쌓아가고 나중에 커서 이제 이야기거리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저도 어린 시절에 한 친구한테 뭐 한마디 했는데 그 친구 인생을 바꿔놓을 만큼 충격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쭉 보니까 서울에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전학 와서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는 성적이 좋았기 때문인지 학폭 사실을 없앴다. 근데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감점 2점을 당하고도 합격을 했다. 솔직히 2점 감점이면 큰 거죠. 커트라인 때에 되게 몰려 있잖아요. 이 정도 불이익 받았으면 저는 뭐 그만해라. 국수본부장 된 것도 아니고 또 그 아들이 대한민국에 또 기여도 해야 되는데 그만 밟아라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정순신 아들 갖고 떠드는 게 민주당이 좀 저는 지겹다고 느껴지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또 김의겸이가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그 정순신
의원 생각을 해보시죠. 본부장권. 이 건은 정순신 씨가 검사로 있을 때 아들 학폭 문제가 나온 거니까 이 정도면은 검찰 내부망이 돌 수는 있어요. 없죠. 그리고 그럼 검사들은 다 알 수도 있는데 그거 알지 않았느냐, 보로쪽 넘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물어붙인 거라면 관련 보도가 나온 후 하루도 안 돼 임명을 철회했을 리가 없다.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리고 또 뭔가 말을 이으려고 하니까 김의겸 씨가 알겠습니다 자 하고 또 뭐 끼어들려고 하는데 손을 내미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게 화면에 잡혔어. 좀 많이 떨리네요. 이게 무의식이죠. 사람은 깊은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교환하지 않아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배시시 웃음이 나오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나면은 눈도 한 번 안 줘도 의식이 탁 되잖아요. 미운 사람도 그렇고 좋은 사람도 그렇고 눈 한 번 안 줘도 이렇게 탁 느끼잖아요. 무의식이 굉장히 무섭죠. 거의 본질이죠. 왜 손이 떨렸을까? 아, 천하의 김의겸이 관사 게이트도 하고 모두 다 한 친구가. 조선닷컴이 후속 취재를 하면서 김의겸 의원실에 전화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그 의원실 관계자가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포비아가 형성된 모양입니다. 이 김의겸 의원이 청담동 게이트 허위 사실을 마구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 같은 거 이용해서 막 떠드는 것 같은데, 글쎄 그래도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니까 한겨레가 신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뭐 더 탐사도 그렇고 들었다고 다 전달해? 아이고, 들었다고 전달하려면 나도 무지하게 많지. 뭐 확인을 해야죠. 김의겸 씨는 작년에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이태원 관련 질문을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경찰이 마약 범죄 수사하는 것 때문에 이태원에서 그에 치중하다가 참사를 못 막았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쓴 것도 언론으로는 장차 속이냐, 이 질문을 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기를 쓰고 이 틈을 타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하는지 국민들께서 진짜 이유를 궁금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김의겸이 언론사들이 문제를 제기할 만큼 충분히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한다, 뭐 경찰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거기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 의원님 그게 검찰이나 저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김의겸이 용산서가 16명을 투입하려고 그랬는데 김광호 서울청장이 50명 투입하라고 그랬다. 윤 대통령이 몇 차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꼭 승리하라고 하니까 서울청장이 무겁게 받아들였다. 근데 마약과의 전쟁 시발장은 한동훈 장관 아니냐 뭐 이렇게 하니까, 한 장관이 그날 검찰은 마약 단속을 한 적이 없고 검찰 마약 단속 체계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자 경찰이 이 마약 단속 성과를 내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원님 모든 게 저로부터 비롯됐습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라면서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계속 코너에 몰리는 거, 뭐 질문만 하다가 당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언론에 던져놓고 사과 한마디 못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답을 못해요. 완전히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요. 한동훈이 김의겸 10억 손배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한동안은 뭐 자기 뭐 후원금 많이 들어와서 10억 손배서 끄떡없다고 하더니만은 뭐 이런 꼴을 대고 있어. 그렇게 한동훈 밟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자꾸 탄핵 도발을 한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지금 이제 헌재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각하됐잖아요. 한동훈 씨 분, 그리고 합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각하된 거는 법률가인 장관으로서는 부끄러운 거 아니냐. 각하라고 당한 거니까. 근데 국민 주목을 받고 싶어갖고 탄핵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갑자기 탄핵으로 들어서 자기가 중심인물이 되고 싶다. 뭐 다른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김승원 의원이 자기가 쭉 찾아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을 거의 거론을 안 했다.
김용민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탄핵 즉시 결단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 국회는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결단해야 한다. 뭐 이렇게 쭉 썼어요. 이 김용민 의원만 탄핵을 거론했고 나머지는 탄핵을 거론 안 했는데 한동훈이 이 탄핵을 갖고 가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오히려 뜨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이에요. 한동훈이 두려운 거죠. 아니 검수한번법원 합헌 나왔으면 자기들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쭉 알아보니까 그 황운하도 뭐 탄핵을 이렇게 살짝 김두관도 탄핵해야 된다. 빙글빙글 돌려서 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쭉 만나보면 말을 돌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돼야 하는가 하면서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내가 언제 하자 그랬어 검토하자 그랬지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서 사람 바보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참여한 사람은 박범계, 김두관, 황운하, 황운하 EBS를 나가 떠들고 많았어요. 근데 한동훈 탄핵시키자라고 의견 돌려보니까 오히려 손해거든. 그러니까 거기 또 딱 정면으로 맞서고 탄핵 들어가면 내가 탄핵 가서 다 이야기할게. 탄핵 당하면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탄핵 프레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덮어씌우는 거죠. 지금 검수완박법안 이겼으니까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이겨놓고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청담도 터트려 그건 어차피 가짜였으니까 감당 못하는 손 덜덜 떠는 김용민은 말할 것도.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네 당원을 어기고 예외 조항으로 이재명이 당대표를 유지하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개딸들이 큰 기여를 했는데 이 개딸들이 너무 이제 설쳐된다. 부담스러우니까 이 개딸들을 움직인 것 중에 하나가 국힘당 세력이다. 뭐 이런 희한한 참 개소리를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죽하고 비명계인 조홍천 의원까지도 지난 대선 막바지에 국회에서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오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성 여성 지지층이 생겨나면서 개딸이라고 스스로 부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뭐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권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되나요? 지금 뭔가 지금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 그렇고 다 자기네가 원하는 것은 승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하고 나서 계속 지금 밀려. 이게 승자의 저주일 수도 있어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이 이재명이나 황운하나 박범계나 추미애나 다 김의겸이나 기본적으로 모진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하면 덕이 없어요. 덕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너무 완벽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좀 실수도 해야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실수가 별로 없어요. 실수가 제가 보기엔 있어요. 있는데 잘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몰리니까 그런 건데 근데 민주당은 계속 똑똑한 것도 아니고 모질게 나가다 보니까 너무 덕이 없고 사실 한동훈도 저렇게 오래 나가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차도남이니까 싫어해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 닦아도 구린 게 나는 딱구남이잖아요. 그건 더 싫지. 근데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 그 일파들은 다 모진 놈처럼 계속 빽빽거리고 가다가 자기가 지금 자꾸 걸리고 있거든요. 차라리 검수완박법안이 헌재에서 받아줘서 위헌이다라고 했으면 뭐 헌재를 공격하고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이 합헌이라는 게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은 뭐 계속 뭐 이겨놓고 지금 꺼리를 못 찾는 이재명이가 당대표가 돼버렸으니까 또 어떻게 싸우지도 못. 이재명이 차라리 당원 때문에 당대표직을 나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막 투쟁하면서 뭐 하면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보니까 민주당이 되게 미련해 보여요. 모질어서 그래 사람들이. 하나도 안 질라 그래서 그래. 아니 살다 보면 하나도 안 져야 할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따질 때가 있지만 늘 그렇게 살면 사람이 박복합니다. 덕이 없습니다. 이제서야 민주당이 헌재의 승리가 찝찝하다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점점 더 선명한 프레임을 한동훈 등 몇몇 사람에게 뺏기고 있고 제야라 그래야 되나?
대구시장으로 있는 홍준표 의원이 적기에 빵빵 장거리 포를 쏴대고 있는데 참 깔끔합니다. 저 민주당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 그러는데 민주당 제 감각으로는 고정 지지층이 있어 버티긴 하겠지만 상당히 추력할 겁니다. 이 지면서 이기는 게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YS가 전투는 다 이겨놓고 전쟁에서 지더라고요. 참 아이고 한심하다 그랬는데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김의겸 이런 사람들은 더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찝찝할 거지. 찝찝할 겁니다. 모진동 게이트 스스로 못 벗어나올 거래요. 저 의견입니다.